우리 정성균 박사님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정성균 박사님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질문이 언제부터 이런 수험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나요? 2006년에 아르바이트로 잠깐 이제 강의를 했었는데, 근데 지금은 없어진 학원인데 이제 춘추관이라고 신림동에 네, 올드하죠. 춘추관에 이제 이민수 원장님께서 그 전부터 저랑 이제 개인적으로 약간 친분이 있었는데 저한테 2006년에 이제 강용택 변호사라고, 그때 강용택 변호사가 형사소송법하고 행정법을 같이 강의를 할 텐데, 이제 강용택 변호사가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행정법을 강의를 못하게 돼서 대타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한테 조금 부탁을 했었죠. 그때 2006년에. 그래서 제가 부랴부랴 2006년에 이제 아르바이트 형태로 강의를 처음 시작했고, 본격적으로 직업적으로 하는 건 2007년부터 2007년부터 이제 제대로 본업으로 삼아서 강의를 시작했죠. 2007년부터? 그럼 이제 한 만 13년? 13년 정도? 그 시간이 한편으로는 멀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그렇게 먼 것도 아니네요. 네, 또 제가 되게 굉장히 어린 나이에 비교적 그동 뭐 지금 글쎄 어리다는 표현이 좀 그런데, 그 당시 신림동 강사들 기준으로는 굉장히 어린 나이, 그렇죠. 32살 때 강의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 좀 짧은 시간이기도 하지만 시간적으로 굉장히 긴 시간이 지나갔네요. 그래도 강산이 변하는 그런 시간 동안 강의를 했네요. 2007년부터 본격적인 이제 수험 강의를 시작되었다. 그러면은 처음에 할 때는 그때는 이제 행정고시, 행정고시 5급 데뷔요? 공채 시험이 된 행정고시를 2007년부터 강의했고, 공인노무사는 2007년 후반, 2008년? 2007년 후반, 이때 8년 이때 시작했던 걸로 기억나고, 2007년 후반이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사법시험도 2008년? 그때부터 이제 시작을 했었죠. 그러니까 행정고시를 제일 먼저, 5급 공채 시험을 제일 먼저 강의를 시작했었고, 순차적으로 바로 1년 안에 다 사법시험, 공인노무사 강의를 시작했죠. 그러면 이렇게 행정법 과목을 선택하게 된 계기는? 사실은 뭐 개인적인 선택이라기보다 학원에서 먼저 부탁을 받았기도 했고, 그리고 거기 맞춰서 이제 강의를 하다 보니까 또 그랬고, 뭐 개인적인 행정법에 대해서, 행정법 자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행정법 자체 굉장히 포괄적인 학문이라서 이것저것 배울 것도 많고 해서 좋아하는 찰나에 또 강의하는 기회가 생겨가지고 강의를 시작했고, 나중에 공부가 더 필요해서 이제 학업을 계속 이어갔고, 나중에 이제 박사학위까지 받게 되었죠. 그러면 이렇게 행정법을 선택해서 강의를 하게 됐는데, 그러면 이제 강의 말고 행정법의 어떤 학문으로서의 타 과목과 비교되는 특징이 있을까요? 행정법은 일단 행정법이라는 단일한 법전이 없을 정도로 대한민국의 많은 법들이 다 행정법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그래서 그 점이 이제 행정법의 어떤 특징? 일단 민법하고 뭐 헌법, 뭐 인사소송법 이런 것들 기본적인 지식이 꼭 있어야 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행정법이란 과목은 앞부분에 행정실체법, 뒷부분에 행정소송법, 이렇게 이제 실체법하고 소송법이 서로 결합되어 있는 학문이기도 하고, 그리고 뒤에 이제 개별행정법 강론으로 가면은 뭐 건축법이니, 환경법이니, 그 다음에 뭐 경찰법이니, 뭐 지방자치법이니, 뭐 공무원법이니, 뭐 각종 다양한 법들을 다 같이 공부를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뭐 잘 못 모르고 공부했는데, 나중에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사실 제가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건 경찰법 부분하고 환경법, 뭐 그다음 건축법 이런 분야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공부가 되면서 나중에 시너지 효과가 다른 영역을 할 때도 더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제가 다른 거를 한다라든가 할 때도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를 얻게 하고, 그래서 사실은 제 인생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준 학문이기도 해요. 그 점에서. 타 과목에 비해서 일단 수용하는 범위가 굉장히 넓고 그렇기도 하고, 또 달리 말하면은 공부할 게 엄청 많죠. 네. 어찌 보면은 공부할 게 없을 것 같으면서도 개별 행정법으로 들어가가지고 뭐 개별 법을 다 하나씩 하기 시작하면 너무너무 공부할 게 많아가지고 뭐 머리가 터질 정도로. 그래서 실제로 주변의 후배들이
행정법을 전공하겠다 하면 이제 꼭 한번 물어봐요. 진짜 공부 열심히 할 생각이 있느냐. 자신 있느냐. 이게 대충 하면은 대충 끝나는데 제대로 하면 진짜 한도 끝도 없고 이게 너무너무 양이 많아가지고 방대해서 해낼 수가 없는 지경이 이럴 텐데 과연 할 수 있겠느냐 꼭 물어보고 그래도 열심히 공부하겠다라고 이제 말씀하는 친구들만 행정법을 권유하죠. 사실 안 했으면 좋겠어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요. 힘들어서. 많이 했고. 정성균 박사님, 그리고 박사님 이전에는 정성균 강사님, 이제 자타공인하는 스타 강사인데, 이렇게 언제부터 이렇게 스타 강사로서의 인기를 실감하게 됐어요? 사실 개인적으로 남 앞에 서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고 말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그냥 뒤에 조용히 있는 성격이라서 제가 강의로 평생 업을 삶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고 실제로 좀 남들보다는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이제 이른바 인기를 많이 얻었거든요. 운이 참 정말 좋아서 이 강의한 지 한 1년이 안 됐을 때 사법시험 쪽도 빨리 터졌고 공인노무사 쪽도 빨리 터졌고 행정고시 쪽도 빨리 터져가지고 상당히 이제 짧은 시간 안에 빨리 잘 돼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제가 재능이 뛰어나거나 언변이 뛰어나거나 말을 재밌게 한다라든가 그런 것도 아니라서 스타 강사가 됐다라는 말은 듣기는 하지만 사실 제가 실감을 한 적도 없고 굉장히 조용하게 그냥 남의 눈에 안 띄게 조용조용하게 지내고 있는 사람이라서 아마 글쎄 그게 제 삶에 그렇게 특별히 영향을 주거나 그렇지는 않았고 다만 지나가다 보면 이제 가끔 전혀 모르는 장소에서 인사를 하는 학생들 그런 보면 내 강의를 듣는 분들이 하게 많구나 그런 것들을 느낄 때가 가끔 그때 이제 내 강의를 듣는 사람이 많은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하긴 해요. 그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강사님에 비해서 금방 잘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잘 된 거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이제 2007년에 직업적으로 이 업을 해야겠다 그러면 나는 뭘 잘할 수 있을까? 내가 남들보다 무엇이 뛰어난 능력이 있을까? 사실 앞에 서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많이 좋아졌지만 발음이 그때 좋은 것도 아니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학생들에게 좀 좋은 강의를 할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특별한 재능이 너무 없어가지고 사실은 쉽지 않았는데 다만 이제 제가 남들에게 없는 능력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제가 공감각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어떤 공부를 하거나 어떤 걸 배울 때 마치 그 드론을 공중에 띄워가지고 사물을 조망하는 듯한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제가 외국에 한번 가면은 외국에 나가서 처음 가는 길을 한번 이렇게 갔다 오면은 3년 후든 5년 후든 다시 그 길을 찾아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형이나 지물을 평면으로 보는 게 아니고 제일 위로 꼭대기로 그 드론을 타고 올라간 것처럼 올라가서 그 위에서 조망하는 능력이 그게 좀 남다른 능력이 있거든요. 그걸 공부할 때도 좀 많이 발휘했던 것 같아요. 공부할 때 그냥 하나하나를 부분 보는 게 아니고 위로 올라가서 전반적으로 체계적으로 위에서 내려다보는 그런 능력 그거를 학생분들한테 전달해주고 싶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그냥 이게 왜 이런지를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그래서 그냥 지금 보면은 나무밖에 안 보이지만 관점에서 어떻게 생겨먹은 건지를 다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강의하고 싶었고 두 번째는 그 당시에 법전을 가지고 강의하는 분이 한 분도 없었어요. 그 당시에 저는 그게 저한테는 최고의 장점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법전을 가지고 행정법을 설명을 해야겠다. 어차피 시험장 가면 법전 들고 가는데 법전 가지고 강의하는 분이 한 번도 없고 다들 교과서만 보고 강의를 하는데 시험장 가서 교과서 볼 수 없잖아요. 공인된 컨닝 페이퍼가 법전이니까. 그래서 법전으로 행정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할 수 있어야겠다 해가지고 법전으로만 강의를 하고 법전으로 책을 설명하고 이래서 그 점이 이제 좀 학생분들한테 강력하게 어필이 돼가지고 다른 분들한테 없는 강의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책도 이제 학생분들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답안에 쓸 만큼만 쓸 건가 그런 것도 고민 많이 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어우러서 잘 맞아가지고 또 운도 좋아 굉장히 운이 좋았죠. 그런 것들이 이제 조화가 돼가지고
상당히 빠른 시간 안에 큰 고생 안 하고 그런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수험생들에게 높은 곳에서 넓게 조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야를 시야. 예. 주었고, 그리고 법전을 가지고 강의하는 이런 스타일의 강의가 새롭게 어필됐다. 예, 그게 아마 굉장히 신선했다고들 하죠. 처음 하는 강의 스타일이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학생분들이 짜투리 시간 이용해서 계속 공부할 수 있도록 그런 자료들을 계속 만들어서 핸드북, 포켓북 이런 것들 만들어서 계속 손에 쥐어주고 계속 공부하게 하고 그런 것들이 학생분들한테 굉장히 어필이 돼서 책이 먼저 베스트셀러가 되고 나중에 강의를 많이 찾게 되고 그런 상태가 되었죠. 본인은 못 이기겠지만 이런 스타 강사가 됐어요. 이런 어떤 인기를 누리는데 인기를 얻을 수는 있지만 이 인기를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잖아요. 이렇게 인기를 계속 보면은 이미 2008년도, 2009년도부터 인기를 얻기 시작했으면 지금 벌써 10년 넘었거든요. 이렇게 장기간 동안 인기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학생분들은 계속 바뀌거든요. 계속 젊은 학생들이 계속 들어오고 저는 계속 나이가 들어가는데 시험 변화하는 트렌드를 항상 쫓아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그래서 과거의 올드한 형태를 답습하지 않고 계속 논문을 보면서 또는 기출문제 분석하면서 최신 판례, 최신 이론, 새로운 것들, 트렌드 바뀐 것들을 빨리빨리 설명해주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 그래서 다행히 제가 이제 박사학위를 받고 학계에 몸을 담고 있으면서 학문적인 교류를 하고 뭐 지금은 다행히 학교에서도 계속 강의를 하고 학교에서 이따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학생들을 계속 지도를 하고 양쪽에 다 걸쳐 있다 보니까 학계하고 수험계를 양쪽에 다 걸쳐 있다 보니까 학계에서 발생하는 일들, 새로운 이슈 이런 것들을 수험생들한테 빨리빨리 전달해 줄 수 있고 그러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노력을 진짜 많이 했어요. 노력을 어차피 공짜로 얻어지는 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서 일주일에 100시간은 내가 일을 한다. 일주일에 100시간을 일을 한다. 10년은 100시간을 일을 한다. 일반 근로자 52시간의 2배네요. 2배를 해야 된다. 내가 왜냐면 제가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반 근로자의 몇 배 이상의 수입을 받긴 한데 그 이상으로 근로를 해야 되고 노동을 해야지만 그 수입이 정당화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럼 하루 16시간 아니에요? 네. 거진. 거의 그 정도는 강의 시간 말고도 계속 일을 하고 계속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일주일에 주 100시간은 계속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10년 정도를 계속 그렇게 달려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더 학생들보다 내가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학생분들이 뭐 12시간, 11시간 한다면 나는 그거보다 한 4시간 더 해야 된다. 그래서 뭔가 강의해 줄 수 있고 설명해 줄 수 있고 그래서 정말 목숨 걸고 공부하고 목숨 걸고 강의 준비하고 그랬어. 그렇게 10년 했죠. 이런 시험 출제자인 학계, 이 학계의 어떤 경향을 그때그때 캐치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본인이 끊임없이 노력해서 그걸 만들어서 전달해주고 처음에 최적화된 그런 강의를 했던 거네요. 그러려고 노력을 했죠. 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어떤 강사로서의 삶, 이거는 너무 힘들 거라고 생각되는데 다른 분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공부만 하고 강의하고 공부하고 뭐 가족 뒷바라지하고 뭐 가끔 뭐 정식이 형 얼굴 뵙고 그 정도 말고는 뭐 거의 아무것도 다른 거 하지 않고 사실 제가 전 다른 거를 이것저것 참 많이 하고 재능이 좀 많이 있는데 나중에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그때 내가 그걸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실력에 오르기 전까지는 그런 거 잡다한 걸 같이 하게 되면 아무것도 못할 거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그 1만 시간의 법칙을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업계에서 최고가 되고 일정한 기간 계속 그 자리를 유지해야지 내가 다른 것도 할 수 있을 기회가 생길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원하는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갈 때까지는 한눈 팔지 않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더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공부만 하고 연구만 하고 강의하고
또 공부하고 연구하고 강의하고 그렇게 한 10년 가까이 10년 정도 계속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다른 거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한우만 팠네요. 진짜 취미생활도 없이 여가생활 없이 일만 했습니다. 그걸 이제 제가 이제 지금 살고 했던 건데 그러면은 다른 여가 생활 그런 것들은 거의 없었겠네요. 그 기간 동안은 거의 없었죠. 거의 할 수 있는 게 하고 싶은 것도 있었고 할 수 있는 것도 있었는데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러기에는 너무 제가 부족했고 해야 될 게 많았고, 왜냐면 저는 이제 지금은 이제 다 어느 정도 갖추었지만 그 당시는 학위도 부족했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 바쁜 와중에 이제 석사학위, 박사학위도 하고 싶었고 제대로 공부하고 싶기도 했고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하고 싶기도 했고, 그 다음에 뭐 저희 가족들이 계속 아파가지고 저희 아내 뒷바라지하다가 먼저 보냈고 저희 아버지 뒷바라지하다 보냈는데 가족들 뒷바라지 하기도 바빴고 그 또 시간 내서 또 공부하기도 바빴고 그래서 뭐 다른 것들을 이렇게 신경 쓸 겨를이 거의 없었고 실제로 뭐 가족들 뒷바라지하고 일하고 그러면 남는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자는 시간 쪼개서 공부하고 강의 준비하고 그렇게 살았죠. 결국은 이런 수험생을 위해서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시간을 희생했네요. 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그분들이 저한테 인생을 맡겼으니까 사실은 어떤 사람의 강의를 듣겠다, 내가 이 시험을 보겠다 하면서 그 사람의 강의를 듣겠다 한 것은 그 사람한테 자기 인생을 맡긴 거거든요, 저한테. 그러니까 저는 저한테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저한테 인생을 맡겼다고 생각을 하면 제가 허투루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일단 저는 둘째고 일단 그분들을 합격시켜야 되는 게 제 소명이니까 그런 점에서 더 열심히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의 어떤 진지한 자세를 수험생이 읽어준 것이고 그 덕분에 네. 지금 10년이 지나도록 이런 현재 어떤 인기 이런 것도 유지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강의할 때 항상 말했어요.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는 제가 학생분들 여러분들보다 더 공부 많이 한다. 이것만큼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 내가 여러분보다 똑똑한지는 모르겠고 여러분보다 뭐 잘난지는 모르겠는데 확실한 건 여러분보다 공부 더 많이 한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나보다 공부 많이 한 사람 없을 거다. 항상 말하고 그랬어요. 자, 그럼 지금 강의하고 있는 과목이 5급 공채, 그리고 변호사 시험, 그리고 노무사 시험 이 세 가지, 그리고 지금 대학원에서 강의도 하시고 이 중에서 어떤 준비가 가장 어려우신가요? 어떤 시험이 더 어렵다 쉽다 그건 없어서 대부분 비슷한데, 다만 강의적으로는 이제 처음 입문하는 분들에게 설명하는 강의가 제일 어려워요. 왜냐면 제가 그분들 입장이 돼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가르쳐야 될까? 어떻게 하면 쉽게 좀 접근시킬 수 있을까? 그거 설명할 때가 제일 힘들고 오히려 제일 쉬울 때가 이제 학생분들 거의 실력이 막 이제 굉장히 올라가가지고 막판쯤 왔을 때 그때 제가 그냥 최고 난이도의 논의들을 찍어주고 이렇게 강의할 때가 제일 편하고, 그러니까 처음 입문 강의할 때가 제일 힘들어요. 언제든지. 그때는 제일 진짜 온몸에 기가 다 빠지는 것 같아요. 이 어려운 일을 어떻게 하면 쉽게 설명해 줄까? 이게 행정법이 공부하시는 분들 알겠지만 특히 주관식 행정법은 라틴어를 배우면 배웠지 행정법 하는 건 너무 어려워요. 그냥 외국어, 제2 외국어 몇 개 배우는 것보다 더 힘들 정도로 용어가 낯설고, 법학을 배운 사람한테도 어려운데 법학을 생전 접하지도 않은 학생분들이 이 어려운 용어부터 배워가지고 개념도 모호하고 하도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복잡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설명시켜 줄까 참 힘들어서 처음 그런 기본 강의, 입문 강의 이런 거 할 때가 참 어려워. 힘들어요. 또 사실은 또 그런 입문 강의도 중요하지만 그런 분들이 처음에 궁금한 게 많다 하더라도 몇 번 이거 회독수를 높여서 좀 올라와야 되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또 사람들 욕심은 또 그렇지가 않아서 뭐 강의 한번 듣거나 책 한번 보면은 대부분 알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건 모르겠지만 행정법은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항상 농담 삼아 농담 반 진담 반 30번은 읽어야지 조금 알듯 말듯 할 거다. 네, 근데 3번도 읽지 않고 어렵다, 힘들다, 포기하고 싶다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아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그런 분들한테 이제 계속 희망을 줄 건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설명할까 고민 많이 하고 있어요.